안녕하세요. 라운터 딸기 농장 홍낙기입니다. 네. 오늘은 그 딸기 모종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시즌 3 2022년, 2023년 그 딸기 라운터 딸기 그 시즌 3을 이제 작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딸기는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2022년 9월 16일, 17일에 딸기 모종을 정식을 하여서 이제 12월 중순부터 일부 소량을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2023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딸기를 수확하고 또 수확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6월이 되면은 대부분의 농가가 이제 딸기의 그 작기를 이제 끝내게 돼요. 그래서 일부 빠른 지역은 4월 말에 끝내기도 하고, 그리고 5월에 이제 대부분의 농가가 딸기 수확하는 거를 이제 끝내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리해서 6월 달까지 한번 딸기 모종을 키워봤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딸기가 5도씨 이하에도 휴면이 되고, 또 기온이 높은 30도씨 이상에서도 휴면이 돼요. 그래서 딸기 잎 모종 상태는 아주 지금 잎도 상당히 크고 좋은 상태인데, 이거를 사실 단연생이라서 저희가 이제 일부 이제 한 30포기 정도를 2021년도에 심은 거를 2022년도에 시즌에도 이제 재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딸기가 단연생 작물이다 보니까 여전히 꽃이 피고 꽃대가 나와가지고 딸기가 수확이 가능한데, 수확성은 새로 심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지 농부들이 이 모종을 하절기에 다 제거를 하고 이 배지를 다시 소독을 하고, 그리고 9월 초 중순경에 딸기 모종을 새로 심어서 이제는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호기심 어린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무리해서 이제 6월달까지 끌고 와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5화반까지 네. 재배를 해보셨잖아요. 네. 결과는 어떠셨어요? 결과는 상품성은 많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 이제 천천히 익어가면서 당도도 높고 딸기의 그 과학 크기도 상당히 큰데, 이게 여름이 되면은 기온이 높다 보니까, 주야간에 기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얘네들이 딸기가 익는 시간이 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기는 빨리 익지만은 그 크기도 작고, 그 다음에 경도도 너무 물러가지고 이게 이제는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운반을 하거나 이럴 때 딸기가 쉽게 무르는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일부 체험을 해봤었는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딸기는 이제 조금 더 맛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이제 5월이 되면은 6월이 되면은 마트에는 딸기가 없어요. 여름 딸기를 제외하고는. 근데 여름 딸기 같은 경우는 다 대형 베이커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또 올해는 이제 특이하게 연락이 오는 게 탕후루를 만드는 그 가게에서 연락이 오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에는 대부분 딸기를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 이제는 그 지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블로그에 올려주신 글들을 보고 찾아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탕후루 가게가 전국에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뭐 그렇게 수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제 가까운 서울에 있는 한 곳만 택배로 보내기에는 과가 물러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버스편으로 일부 이제는 딸기를 배송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탕후루 덕분에, 딸기 탕후루 덕분에 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지난번에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 가공과에서 부산의 그 식품대전에 저희가 이제는 참관을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국제시장을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국제시장이 일찍 문을 닫아서 국제시장은 이제 방문을 못하고 그 옆에 깡통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깡통시장은 24시간 개방이라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에 한 8시에서 한 10시까지 있다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시장을 둘러보니까 거기가 딸기 탕후루, 딸기 가공, 딸기를 이용한 그런 먹거리들도 꽤 있었고요. 탕후루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정작 만들지는 못하고 부산의 깡통시장에 가서 딸기 탕후루를 맛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 시럽에 뭐랄까 달콤하고 끈적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안에가 얼렸다가 주셨는지 그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끈적끈적한 그 기운만, 그 시럽의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아주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었는데, 그 달콤하고 딸기의 그 시원하고, 요런 부분은 새로운 맛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딸기 탕후루를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템이 하나 늘으셨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면 또 체험 프로그램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탕후루가 요즘 또 트렌드인지 그 탕후루 상점 가게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최소한 4군데에서부터 울산, 대전, 서울 이런 곳에서부터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6월에 딸기를 재배를 해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나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딸기 체험은 의외로 6월에는 딸기가 시중에 없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6월에 딸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딸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달까지 딸기 수확을 마치고 현재 이 딸기 모종을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딸기가 지난 1년간 열심히 수고해준 딸기예요. 근데 우리가 미처 6월 달에는 다른 농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딸기를 일부 수확을 못할 부분도 있어서 망가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올해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6월 달까지 딸기 수확을 마치고 이제 지금 7월 달 딸기 모종을 제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9월 달에 딸기를 정식을 하기 전까지 2달 정도가 좀 비게 되거든요. 그래서 7월, 8월 이렇게 비게 되는데, 그러면 이 베드가 그냥 노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더운 여름이고 또 저희가 다른 농사가 많다 보니까 이 베드를 활용한 다른 거 재배를 하지를 못했었는데, 올해는 시범 삼아 상추를 재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마 기간 동안에 또 상추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짧은 기간이나마 좀 농가 소득을 조금 더 기해보고 또 베드의 활용도도 조금 더 높여보고자 올해는 최소한 6동 중에 이제 1동 정도라도 그 상추 재배하는 거를 도전을 해보고 내년에는 또 다른 작물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기 모종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딸기 지금 잎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제거를 하려니까 이만큼 키우기도 쉽지 않았는데 좀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홍 박사님 손바닥하고 크기가 같네요. 네. 자, 와.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 그러네. 이렇게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영양분을 네,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씩 이제 딸기 재배 기술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딸기 재배 기술도 늘어나기도 해야 되겠지만 딸기를 그 마케팅을 좀 잘해서 고객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딸기 모종 제거는 여기가 이제는 잎이 있고 요 관부, 요 뿌리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을 저희가 예전엔 이거를 다 뽑아가지고 흙을 털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그렇게 할 때는 그 작업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일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번 그냥 뽑아보면은 요 잔뿌리들이 많아서 여기에 흙이 다 묻어서 한 이 정도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흙 손실도 많고 이래서 일단은 뿌리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은
여기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부추 농사도 짓는데 이런 낫 보셨어요? 특이하게 생겼네. 예, 톱날도 낫처럼 달려있고. 톱 날이 있는 네. 그 낫이에요. 그래서 요게 저희가 이제 부추 작업할 때 부추 베는 용으로 사용을 하는 낫인데 그거를 일부 좀 잘 안 되는 낫을 가지고 왔어요. 좀 성능 좋은 걸로 하면 조금 나을까? 그래서 이제 뿌리들이 얘네가 이제 약간 저희가 이제 기울여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 딸기가 뿌리가 이렇게 45도 정도로 기울어져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잔뿌리를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를 해서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제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먼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베어내는 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베어서 잎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흙을 이렇게 없고. 예, 털어서. 엎으면서 이 작업을 했는데 그게 더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배들을 다시 재활용하지 않고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에 괜찮지만은 올해는 이거를 이용해서 상추를 재배를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또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부추낫을 가지고 아래쪽.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잎을 떼내고 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다시 뿌리가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아래쪽 부분을 딱 자르면 어느 정도 이제 뿌리가 거의 제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시간이 절약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쪽으로 가서. 네. 그래서 이제는 우려되는 부분은 하나 있기는 해요. 이게 이제 뿌리가 정말로 왕성해가지고 아랫부분까지 완전히 떡이 져 있다. 이러면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은 제가 몇 년 해봤는데 아주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주로 이제 겨울에 맛을 이렇게, 보게 되겠죠. 예, 딸기를 맛보시게 되겠지만은 그 딸기 무리를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많습니다. 와, 신봤다. 맞네요. 네. 오, 예, 지금은 이쁘다. 제가 한번 드셔보실래요? 맛은 드셔보세요. 맛있게 잡습니다. 맛은요? 맛은요 겨울 딸기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당도도 많이 떨어지고 솔직한 내돈내산 네. 후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지금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위에 고온 덮개랑 차광막 같은 경우를 여름에 많이 씌워두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그 맛이 충분히 당도가 들지를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딸기 모종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를 다음. 제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다시 다음 단계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여기가 이제 딸기 모종을 뿌리까지 다 제거를 하고 난 그 딸기 배드 상태입니다. 그래서 딸기가 심어져 있었던 부분에는 이렇게 아무래도 뿌리를 펴내고 났더니 폼이 좀 생겼죠.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거의 이제는 딸기가 거의 끝날 무렵이라서 물을 딸기 재배할 때만큼 충분히 주지 않고 물량도 줄이고 그리고 그 양액의 농도도 실질적으로는 그 딸기 재배할 때 EC 농도보다는 훨씬 낮은 상태로 지금 생명이지만 할 정도로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드 상태가 조금 건조해서 상추를 심기에는 조금 건조해서 그냥 물을 위에다가 이 점적 호수를 이용해서 이거를 물을 충분히 줄 수도 있는데 좀 빠르게 하려고 분무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한번 그 배드를 충분히 덮여주고 있습니다. 딸기를 심기 전에는 보통 이거를 여기에 이제 배드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를 넣어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양치를 해주면서
이 배지를 소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 물론 수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배지를 충분히 적셔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 조리개로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흡수되네요. 네. 흘러넘치지 않고 예. 예, 뭐 바로 많으면- 스며들어가는 거 보니까.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는 흡수되는 것도 있고 네. 또 아무래도 빠져나가는 음, 그 양도 꽤 되겠죠. 예. 비닐이 없으면 지금은 자연의 비가 아주 그렇죠. 흡족하게 일로 들어갈 텐데. 지금 여러분 들리시나요? 이 빗소리가. 지금 이제 바깥에는 장마 기간 중에 지금 비가 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빗소리, 그리고 이 물소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오늘은 물소리가 비멍, 빗소리가 물멍. 가득합니다. 요즘 멍소리기 좋은 진짜 말씀대로 비멍, 물멍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멍이라는 게 우리가 잠시 가진 고뇌를 내려놓는 시간이잖아요. 무념무상이잖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우고 네, 머리를 비우고. 예, 단순한 작업 같지만 이것도 보고 있으면은 나름 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맛에 농사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고단함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농사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보기 피할 수 좋아. 없으면 보기 즐기라고. 좋아요. 이게 누가 떠밀어서 한 농사가 아니라 네.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한 농사를 가지고 네. 저는 기꺼이 그 모든 수고로움과 고단함을 감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즐겁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만성위험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은 거의 만성위험 없어졌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저한테는 또 건강을 회복을 시켜준 그런 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감사하죠. 남들은 그 그럼요. 고단하고 힘든 거 왜 농사를 짓느냐고 그러지만은 스트레스 다들 그렇게 생각을 받으면서 해가지고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즐기시면서 네. 예, 근데 물론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또 휴식이라는 거, 잠이라는 게 참 묘약이더라고요. 보약이죠. 또. 네. 그래서 정말로 온몸이 아주 따분하고 그런데도 한숨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되면은 다시 또 일어나고. 일할 수 있는 기운이 생기고 네. 아직은 제가 젊은가요? 재충전이 되시는. 네. 회복력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비와 물 주는 걸로 이제 방송을 마무리 하나요? 그냥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 생각 없이. 시원하죠? 네. 안에 실내 온도가 그래도 지금 한 26도? 예. 7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예. 하우스 내여가지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바깥에 비가 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 추겁추근한 거를 느끼는 걸 보면은 또 더군다나 지금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소리는 청량감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돼지가 피트모스, 그러니까 이끼예요. 이끼를 이용을 한 돼지예요. 네, 그래서 혼합성소를 사용을 하는 데도 많은데 저희는 지금 이끼, 피트모스 돼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종, 모종에서 이제 떨어진 부분들이에요. 뿌리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매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몇 년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흙땅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은 혼합장소를 선호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 이게 정말로 좋은 부식품인데 이 피트모스가 가장 좋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아직 혼합장소는 써보지 못하고 처음 접한 게 이 피트모스라서 피트모스의 성질을 이해를 하고 지금 딸기를 재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네,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은, 그러니까요. 저는 늘 초보 농사꾼인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거는 진짜 이끼입니다. 어느 청년 농부가 이 이끼를 재배를 해가지고 대박난 청년 농부가 이것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예. 근데 그거를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조경용으로. 그렇죠. 조경용으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비싸더라고요. 예,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정말로 저는 아이디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수익이 그만큼 따라주니까. 자연에서 구하려면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한테도 아는 지인분이 그거를 연락을 왔었었어요. 한번 이끼를 재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때는 아직은 제가 다른 농사도 배울 게 많고, 이래가지고, 무심히, 그럴 수 있을까요?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청년 농부가 그렇게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딸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키우면 여기에서 잡초는 안 날까요? 잡초가 일부 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딸기 재배를 할 때에는 애가도 따고 노역도 제거를 해주고 그럴 때 이제는 나오는 잡초를 제거를 해주니까. 같이 이제 뽑아주죠. 첫 해에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바깥에서 그래도 바람에 날려 들어오는 씨앗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외부에 노지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거의 없죠. 덜하겠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멀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많이 살아남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좀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할 거고, 촬영을 여기서부터 이제 흙을 좀 쓰는 좋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수분을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 구멍이 약간 폼이 패여져 있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평탄하게 묶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다른 농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손이 안 가고 편한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이래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은 그냥 심지 않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너무 평탄 작업까지 다 세심하게 하시는 게 또 여성 농업인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들어간 데다 상추를 심으면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아서. 자, 이런 식으로. 잠깐 하는 사이에 우리가 엄청 멀리 왔습니다. 저기까지. 저기서부터. 와. 저 숙련된
엄청난 속도의 손놀림을 보시면. 네, 근데 저희가 딸기 따기 편하게 이 베드 높이를 높였더니 지금 이게 제 키에 비해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좀 힘듭니다. 이것도 이 높낮이 조절 장치를 달아야 되겠어요. 지금 저희는 이제 고정형 베드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요즘 행잉 베드 같은 경우에는 작업 아, 높이를 조금 아, 조절할 수 위에서 있지 이렇게 않을까요? 매달려 갖고 있는 거는, 네네네. 아, 그게 조절이 되겠구나.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워낙 재배 기술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선택인 것 같아요. 예. 어떠한 농법을 할 것인지는. 그리고 또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힘들면 또, 그거를 네, 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새로운 기술이니까. 찾아가고. 예. 네,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스마트팜에서 딸기 재배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것과 뭐가 많이 다른가요?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어디요? 스마트팜이요. 지금 저희가 스마트팜이에요. 이거 자체도. 아니, 네덜란드 가면은 뭐 네, 네. 컴퓨터가 알아서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네덜란드처럼 네. 완벽한 그 시스템이 구축된 그 스마트팜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그 안에 그동안은 그 프로그램의 그 시스템이 어떠한 기능까지 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 온도, 실내 온도에 습도. 따라가지고 이 축창, 그 다음에 몽골차, 뭐 이런 것들을 개방하고, 여닫는,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 이제 그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내 온도 조절하는 거, 그런 부분에까지는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 예전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 딸기를 재배하면서 습도 조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습도에 맞춰가지고 그 환경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로 그러니까요. 똑똑한 컴퓨터 시스템에 네, 의해서. 스마트팜이 되는데, 네. 우리 농장이 가지고 있는 라운터 딸기 농장에서는 아직 그 정도의 그 시스템은 자동으로 그 모든 거를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거를 그 주어진 설정된 그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아직은 없고요. 그 온도에 따라 가지고 측창 개폐 이거를 네. 자동으로 하면서 실내 온도를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리고 채광량도 조절을 해줄 네네, 거고. 그런 부분은 일단은 시간 설정 자동으로요.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습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경비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좋은 스프링클러 그 시설을 갖추지는 못하고 이렇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이제 직접 시공한 예. 스프링클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습도를 조절을 해주는 간접 조절로요. 그런 부분으로 했어요. 아까 네 개가 달려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네. 이게 바닥의 습도를 조절해주는 네. 스프링클러였군요. 그래서 조금 좋은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상부에 아주 미세하게 그 수증기를 네. 미스트라고 하는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수증기를 예, 뿜어주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온도를 실내 온도를 그 조절을 습도를 맞춰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그게 이제는 온도를 좀 낮춰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데 아직 저희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빨리 그래서 대박 나셔가지고 완벽한 스마트팜이 아니라 스마트팜화로 조금씩 가고 있는, 이제 진화를 해나가고 있죠. 네. 우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끝이 보입니다. 역시.
이렇게 해서 배지에 물도 이제 충분히 적셔주고 배지를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배지에 물을 충분히 주어서 이제 습도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시 기존에 딸기 비를 할 때 썼던 그 타공 멀칭 비닐을 도로 이제 이번에 다시 상추할 때는 재활용하시네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을 주기 위해서 이게 딸기 육류할 때 이렇게 고정하는 고정핀인데 요거를 망하고 요거를 가지고 고정을 해서 한쪽을 넘겼다가 다시 이제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는 딸기 정식할 때에는 이 멀칭 비닐은 좀 교체를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멀칭 비닐 씌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상추를 심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밥이 실려 있을 것 같은 네. 카트에 네. 상추만 잔뜩 있고 네. 삼겹살은 안 보입니다. 사실은 이 카트가 전에 저희가 이제 서울 그 방이동 올림픽공원 그 소마미술관 앞에서 한정식을 했었어요. 네. 그때 그 식당에서 사용을 하던 서빙용 카트예요. 네. 그래서 그때 식당 할 때는 식당에서 이제 서빙 카트로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농사를 지면은 서는 이제 이 딸기 농장에서 쓰기에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맞지? 저희가 시골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고급 카트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사용하던 거를 이렇게 재활용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딸기 모종 이렇게 아니 지금은 이제 상추죠. 상추 모종 판을 날르고 이렇게 심을 때 작업하기가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이 바닥만 고르다면은 이런 카트를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용 카트로 사용을 해도 괜찮겠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요즘은 농기계도 제가 예전에 비해서 제가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가 근 10여 년 직장 생활할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보다 그 농기계가 편리하게 개발돼서 나오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진화돼야죠. 소소한 아이디어지만 이렇게 식당에서 사용하던 카트를 재활용해서 아주 딸기밭에서 딸기하우스에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을 보면은 거기에서도 그 딸기 수확할 때 다양한 종류의 그 딸기 수확할 수 있는 그 수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험이라는 게 아이디어 상품.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 것 같아요.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이제. 그리고 지금 이 딸기 모종은 제가 육묘를 하지 못했고요. 가까운 곳에 있는 홍천 농자재 네. 그 육묘장에서 그 주문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추 재배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육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먼저 심었었던 거는 시기가 맞질 않아가지고 너무 나이가 들어서 지금 심지를 못하고 이번에는 그 육묘장에서 사온 이 딸기 모종을 사용을 해가지고 심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꽃 상추이고요. 저희는 재배를 맛있어 하면은 보이네. 네, 재배를 하면은 가까운 곳에 맛집 화로구이 양진말에서 유명한 화로구이 집에 납품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상추를 지금 이제 처음 재배를 해요. 근데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그런지 아주 상추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자라라. 지금 수확을 하면은 딱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마치지는 못했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시험 재배도 해보고 또 수입도 농가 수급도 기여를 하면은 더욱더 좋겠죠. 요거는 딸기 모종을 심을 때 딸기 모종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딸기 모종은 저희는 이렇게 45도 각도로 그때는 이 구멍을 내 가지고 약간 비스듬하게 심는데 상추는 야한다 이렇게 직각으로.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사용을 해서 모종은 아주 딱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자리를 잡았군요. 네. 공수해서 눌러주고. 아주 애기애기하죠? 아직은 상추가 지금은 열입니다. 네. 그래도 조금만 자라면 네. 먹을 수 있는 한입 크기는 여기에서 되는 이제 것 같아요. 조금 더 자라면 한 떡잎 정도 2개, 3개 정도 떼내고 그러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곤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곤잎이 상추가 요 정도, 요 크기가 가장 쌈싸기에 좋은 그러더라고. 크기인 것 같아요. 한입 크기. 예. 네네. 그래서 그 정도 크기가 되면 이제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9월 초에 또 딸기를 정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재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8월 중순경까지 이제 재배를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몇 번을 따게 될지 그거는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아까는 딸기 요거 구멍 내는 거를 활용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손가락 캐기 힘이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네. 그래도 빗소리가 상당히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빗소리는 같이 들어서 그런지 지금 분위기에서는 괜찮은데 어떤 날에는 조금 더 센치하고 그렇죠. 센치해지는 그런 날도 있고 네. 아 요게 또 그 파전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감자를 캤는데 감자전을 먹고 싶어요. 빗소리에는 전이죠. 네, 네. 같이 그게 왜 그런지 어우러지는 아세요? 맛이 있어요. 왜 빗소리를 들으면은 그 전을 연상하게 되는지. 네. 자글자글. 네네.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가 저 자동 연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디서 얘기를 들은 거에 의하면은 빗소리하고 그 전을 할 때 그 기름이 네. 자글자글 하는 네. 그 소리가 주파수가 거의 비슷하대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빗소리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그 전 연상이 되면서 부침개를 연상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이 나는 거네요. 아, 요거 딱 끝나고 감자전에 막걸리 한 잔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고 하면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지금 빗소리가 많이 나서 네. 방송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전달될 만한 내용 있는 것들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죠. 네. 네. 아, 요렇게 지금 이제 상추를 심어서 딸기 재배하는 그 딸기 수직이라고 해야 되나? 네. 5월이나 6월 정도에 이제 딸기 수확을 모두 끝내고 나서 한 7, 8월, 작게는 한 2달, 길게는 한 3달 정도 이 딸기 배기를 활용을 해서 다른 농사를 지어서 이제 부가소득을 노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금년에는 그 적중년 상추, 이제 꽃상추를 지금 재배를 해보려고 하고 정말로 해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애플 수박이에요. 아, 그래서 예. 내년에는 애플 수박을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복수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랑 또 다른가요? 예, 약간 아.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복수박은 그 애플 수박보다는 조금 크고 아, 더 이게 작은 다 거. 중소형 수박이긴 한데 예. 애플 수박은 말 그대로 더 작은 거. 사과 더 크기만 작아서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에서 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수박하면 예전에 뭐 한 그 상당히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가족일 때는 아니면 큰일 있을 때 온 10kg 이상. 가족이 둘러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대형 수박이 인기를 끄는 반면에 최근에는 가구가 1인 가구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이 줄게 되면서 수박을 먹고 싶어도 남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수박이라든지 복수박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수박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깡통시장에 갔을 때 또 하나 맛본 게 있어요. 네. 바로 애플 수박이에요. 아, 애플 수박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주스, 수박 주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애플 수박 그 통에다가 담아서 빨대 딱 꽂아서 주는데 와,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1인 1 애플 수박인가요? 네네네. 오, 아, 그런데 그거 해주는 게 수박, 애플 수박 한 통에 잔이 2잔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잔은 그 테이크아웃용에다가 담아주고 하나는 그 수박 그 자체에다가 다시 담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수박 둘이 커플이 즐기기에 딱 좋은 애플 수박 주스입니다. 내년에는 아유. 애플 수박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즐거워요. 예.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매번 도전을 해보는데 사실 올해 좀 심지를 못했어요. 애플 수박 모종을 해놨었는데 일부 그거를 심을 장소가 지금 아직 준비를 못해가지고 심지를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상추 딸기 배드를 활용한 그 상추 심기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 환경 정보를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상추 모종으로 다 차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이 상추가 잘 자랐을 때 삼겹살 드시러 그렇죠.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장마에 모두 비 피해 없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즐겁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